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2학기 선생님들과 수업을 담당하게 된 노규환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들과 차례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오셔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역사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 오셨기 때문에 2학년 지난 시간 동안 전문학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전체 흐름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전문 지식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제 수업에서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약 한 3주나 4주 동안 같이 이론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주차 중간고사를 전후해서는 실제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 관리의 실제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기관에서 또는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례 관리 회의를 사례를 가지고 직접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같은 사례를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실제로 사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례를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하고 전달을 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 가는지를 직접 한번 가상으로 서류상이지만 서류를 가지고 사례관리회의를 직접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이제 조를 구성을 하고 그 조에서 사례를 가지고 사례관리회의를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고 각 분과에 아니면 각 부서에서의 다른 학생분들은 그 사례관리회의를 참관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가는지, 또 어떤 의견들이 있는 건지, 바른 사례 관리인지 아니면 사정이나 접수의 과정에서 아니면 개인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아니면 실천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가는, 그래서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써 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녹여내는 어떤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러한 진행 방식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인이 많지 사례 관리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세부적인 운영을 하고 그 결론들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를 실제 직접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까 하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과목을 배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교재를 검토를 했었고요. 또 그런 많은 교재들 중에서도 실제 사례를 좀 담당할 수 있는, 또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한 교재를 좀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다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교재입니다. 사례 관리란 교재고요. 양서원에서 올해 작년에 출간을 했던 사례 관리에 대한 교재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전공심화 과정인이 많지 조금 더 심도 있는 수업들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저하고 전문 학사 과정에서 같이 수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명단을 받아보니까 학생 분들을 계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 소개를 좀 드리면서 나머지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현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이 접근을 해서 사회 문제로서 다룰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또 개략적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할 수업은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실무에 대한 수업이고요. 3학점짜리 3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례 관리, 양서원에서 나온
최은정 씨 외에 공저한 사례 관리에 대한 교재를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3시간 수업의 평가 방법은 출석 20점. 여러분들 이제 강의 계획서를 다 받아보셨으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출석 20점, 시험 60점, 총각 중간 30점, 기말 30점에서 총각 60점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팀별 발표와 그 준비하는 사항들, 그 외에 기타 사항들을 좀 평가를 해서 총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석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을 합니다. 지난 학기에도 뭐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예상은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출석을 컴퓨터로 이제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하시다 보니까 수강은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학습 종료를 좀 잘못 눌렀다거나 아니면 좀 서둘러 눌렀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수강 도중에 뭐 댁에서의 컴퓨터가 뭐 배터리가 다 됐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선이 좀 불량해서 뭐 이어졌다 끊어졌다 한다든가 해서 실제 수업은 다 수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종료가 된 걸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업을 저희가 그 매주 전주 금요일 날까지 수업을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를 해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에 일요일까지 수업을 듣는 걸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 때문에 아니면 집안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수업을 못 들으게 돼서 부득이 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좀 학생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그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강을 미리 한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 행사가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으시면 좀 그 주 중에라도 좀 미리 잘 좀 기한 내에 사이버 수업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쓰셔서 본인이 수업을 다 듣게 되면 학습 종료를 눌러서 학습이 다 종료될 수 있도록 사이버 기록상에서도 로그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도 출석을 다 했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사이버 수업일지라도 본인이 출석 관리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학생으로서 본인의 경력 관리나 학적 관리를 하시는 거에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른 부분, 특히 출석에 있어서만큼은 컴퓨터로 이렇게 기록이 잡히는 거여서 도와드리고자 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출석이나 시간 관리들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이버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들으시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별 발표회, 사례관리 회의를 직접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자기 그 조가 하게 되면 물론 조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발표 자료도 만드시고 회의 자료도 만드시겠지만 본인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같이 가능하시다라 그러면 오프라인 학교로 오셔서 발표 수업에 같이 참여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4단계로 많이 심각한 코로나 단계지만 이게 좀 상황이 좋아져서 뭐 9월달 학기를 시작을 하고서 진행을 한 몇 주 후에 뭐 코로나 진정 상태가 좀 돼서 학교로 오실 수 있게 된다라 그러면 함께 오셔서 수업에 참관하시고 물론 온라인도 녹음을 해서 매주 탑재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온라인 수업으로 그 수업을 전문 그 학과의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다른 학생분들하고도 그 교우 관계도 좀 활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토론하고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그게 훨씬 더 학습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함께 오셔서 강의실에서 함께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제가 바라보는 같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교수의 시각 그다음에 다른 학생분들의 시각 본인의 시각과 비교하고 검토해서 좀 더 시각을 넓히고 전문 지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저한테 어떤 연락을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메일이나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통화는 제가 직접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어려우시더라도 문자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필요한 답글을 드리거나 댓글을 드려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시험이나 아니면 레포트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될 시기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지메일로 연락들 주시고 자료들 공유할 거나 발표 자료 같은 거 미리 보내주셔야 될 상황에는 메일을 이용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석톡이나 또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들어서 수업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학과 수업의 진행 방향이나 그다음에 교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오셨고 관심을 갖게 이제 전문 지식을 쌓아오셔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또는 사회복지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사회적인 약자가 도움을 청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럼 사회복지의 시작은 그렇게 했다라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내야 되나요? 물론 사회복지의 과정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접수해서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사정한 자료를 가지고 ISP 개인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그 ISP에 맞춰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실천 과정 중에서 필요하면 재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재사정을 통해서 서비스 실천 계획을 바꿔서 다시 전달하는 과정도 생길 거고.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에 있어서의 방법도 중간평가할 거냐 총괄평가할 거냐 효율성이냐 효과성이냐 평가 여러 가지 그동안 배우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나중에 이제 완료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서비스를 종결하게 될 텐데요. 과연 그러한 종결 과정, 접수에서부터 종결 과정까지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이 시기에 이제 전공 심화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전문적인 어떤 사례 관리를 하고 공부를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들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죠.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의 당사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말씀처럼 나무는 보여요. 클라이언트는 볼지 모르지만 클라이언트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이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둘러싼 이 숲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그 주변 환경까지 사회 환경까지를 다 포함한 숲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계획들을 ISP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평가 기관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회의에 슈퍼바이저로 참여를 해서 보면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간혹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아니면 작은 어떤 그 나무에 집중하다가 숲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그것도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학기에도 제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옥은 다듬지 않으면, 네, 예, 그릇이 될 수 없고, 옥, 불탁불성기라. 그 다음에 인, 불학불지도라. 예,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예,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이게 거꾸로 좀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많은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계속 정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요. 아니면 이전에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복지 현장의 흐름에 맞출 수 없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의 동료 관계도 유지하고 다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올바른 사회복지 현장에서 올바른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전달을 해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생각해야 될 어떤 과정 중의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즉,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가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현재 자기가 처한 문제,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취직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차를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 커다란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많이 다쳐서 장애를 갖고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에 저는 직장을 다닐 수 없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회 서비스 정책들을 어떻게 찾아서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나에게 다가올 리스크들,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평소에 어떤 그런 주변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항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보들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 그러면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잘 준비하고 있었고 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어도 제가 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이들 아니면 제 주변 분들과의 어려운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할 수 있게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들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정책들을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로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 클라이언트로 만났을 때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바뀌어 나가고 있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사례들에 대한 어떤 주변 기관과의 어떤 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맺어 놓았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온 클라이언트들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클라이언트가 올바르게 자립하고 건강하게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늘 공부하셔야 되고 어느 직종이나 전문가 집단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워낙 개발되어 있고 발전되고 급격하게 변화의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 배웠던 대학 때만 다녀서 가지고 있던 그 학식이나 전문 지식만을 가지고는 현재 자리에서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갈고 닦아 절차탁마해야 되고 늘 배움에 찾아서 그런 좋은 동료들과의 아니면 어떤 그 협회에서의 전문 교육이라든가 이런 보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갈고 닦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글자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바로 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클라이언트와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 또 클라이언트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편안해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거절의 경험도 많을 거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을 했음에도 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떤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사회 구조상, 예,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함께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실 때, 아, 그 선생님 생각하면, 아, 그래. 몰라. 지금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함께 있어서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편해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셔.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학지 공부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함께 있어서 좋은 분으로 다른 대상자분들에게 아니면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좋은 분으로, 좋은 엄마 아빠로, 좋은 동료로, 좋은 아내로, 좋은 신랑으로, 부군으로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건강하신 분이요, 나와서도 건강하시고, 나와서 건강하신 분들이 또 자기 업무에 있어서도 훌륭한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좋은 경험들,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공부도 하시고 2학기 수업에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대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례관리에서도 이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는 현대사회,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변화의 흐름에 따르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 문제들, 아니면 변화의 흐름에 앞서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뭐 그런 개인들을, 클라이언트들을 돕는 어떤 사회복지를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사회복지의 정책을 새로 변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거나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러한 업무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등 그런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아,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좀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좀 새로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들이 다 사회 문제다, 사회의 새로운 이슈다, 어젠다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또는 인명경시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또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문제, 교육의 차별의 문제. 실제로는 사회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부자냐, 아니면 빈곤의 문제냐에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질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개천에서는 용난다라는 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고시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들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행정고시 어느 시인의 자제분 요번 몇 회 행정고시 합격 축하합니다 뭐 써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 걸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면 정말 마을 잔치를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의 앞으로는 이렇게 아주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어떤 새로운 사회의 이슈들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엔 이제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공해의 문제, 봄 되면 황사 날라오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산업화되고 공업화되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물건들에서 아니면 많은 시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어렵게 환경을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주택의 문제, 고용과 노동의 문제, 또 빈곤과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장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하게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전쟁에 관한 문제, 기아의 문제, 지구의 많은 농산물이 실제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아니면 기업의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지구상의 많은 인구가 기아로 먹지 못해서 질병을 앓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 전쟁의 문제. 지금 이슬람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어제 이제 뉴스에 우리나라의 진천으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300여 명이 이제 한국 재건 사업에 도와주셨던 분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전쟁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MZ세대, 그 다음에 뭐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들 극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았으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서울에 집 살려고 그러면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서 평생 한 30년 정도를 아무것도 안 쓰고 그걸 다 모았을 때에야 겨우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욜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축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바로 지금의 현 상황을 즐기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러한 다른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그러면 평가하고 어떻게 사회 문제라고 정의하고 그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게 바로 사회복지의 큰 화두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 촘촘하고 세세한 노력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의 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아니면 발생한 문제들을 그 피해를 구성원들에게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런 큰 시각에서 이번 학기에 저희는 사례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전공 과목들 중에서 이러한 어떤 큰 틀에서의 숲을 보는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나무를 살펴보시게 되면 각자 선생님들의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더 크게 풍성하게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에 다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